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경기도 도덕윤리 중등임용교원 시험에 합격한 고경호입니다. 총 수험 기간은 3년입니다. 해커스 임용을 선택한 이유는 훌륭한 교육학 강사진들과 전공 강사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좋았던 점은 제가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할 때 고객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의 문의를 친절하게 받아주었던 점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박승원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합격한 선배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임용시험에는 기입형과 즉답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대비함에 있어서 박승원 선생님이 제공하시는 원문 자료가 크게 도움이 된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승원 선생님께서는 기출문제를 1년 내내 커리큘럼 상에서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박승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있어서 기출문제를 함께 활용하시면서 다양한 원문들이나 자료들을 함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어떤 하루의 패턴을 정해두고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해야 할 분량을 정해놓고 그러한 분량을 일주일 내에 수행하였을 때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요. 돌이켜보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해야 될 분량을 정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일주일간의 분량만을 정해놓고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고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공부 분량을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날까지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완전하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기에 초반부에는 2대8 정도로 강의와 자습 기간을 설정하였고 후반부에는 1대9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습을 해보고 모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더욱더 열심히 수강하였고 강의를 듣고 난 뒤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교수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부를 보충하곤 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1차 공부를 할 때 봤던 내용은 기출문제와 교과서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한번 들어가 보면 교육과정 내에 있는 그런 내용 요소들을 출제한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러한 지점들이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교과서와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과서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내용은 늘 시험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점으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그러한 논점들을 확인해보는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문이나 기본서들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들을 보다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출문제와 교과서를 바탕으로 저만의 간략한 목차를 잡고 임용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되어지는 원문이나 기본서들을 발췌독하면서 올해 내가 볼 시험에서는 어떤 논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러한 지점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타인과 비교를 할 때 발생했었습니다. 수험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신분이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잡은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열등감도 많이 느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점을 극복해 보려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운동도 해봤지만 가장 좋은 극복 방법으로는 올해는 꼭 끝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 비결은 운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합격생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 처음에 믿지 않았었는데요. 합격하고 나보니 정말 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찾아오더라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수험 생활을 준비하는 동안 운은 분명히 찾아올 테니 여러분들이 그 운이 찾아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예민해져가지고 전날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그때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1차 시험 때는 통일이나 교육과정처럼 단순히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2차 시험 전날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책들을 간단히 훑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모든 공부의 과정들이 단 하루 만에 평가받는다는 것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미 나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정해졌다는 스토아적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그냥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2차 응시를 해봤었는데요. 두 시험 모두 1차 결과가 나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돌이켜보니 1차 결과가 나온 뒤에 2차 시험을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쉰 뒤에 바로 연습에 매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는 자체 출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책들을 면접과 수업 실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시험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 실현부터 말씀드리면 수업 실현지에는 조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시면 조건지를 만나보게 될 텐데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시험장 내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조건지 내에 있는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교과서 내에 있는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과서 내에 있는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는 면접 내에도 숨겨진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면접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그러한 지점들을 잘 녹여내서 답변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합격한 건가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온라인 교직원 채용 거기 합격창에서 로그인을 한 30번 정도 다시 해보면서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를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운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합격하는 동안 도와줬던 많은 분들에게 저도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의식적으로 쉬어주셔야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열심히 몰아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신 뒤에 훗날 교단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